5라운드 2경기 마지막 대국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박태희 선수와 조혜연 선수의 대결. 전투가 끝난 게 아니었나요? 네, 흑은 사실 이수를 전투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백이 돌파를 할 수가 없기 네. 때문에 아마 이곳을 나가고 젖히고 이렇게 있는 진행을 선택을 하겠다는 뜻이네요. 이곳은 흑의 발언권이 있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백이 계속해서 흑도를 끊어가면서 싸우기에는 흑은 단곳마고 백은 양곳마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전투를 피할 겁니다. 끊어가지 않겠다는 얘기겠죠? 네, 백은 끊는 선택을 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네요. 좌귀는 백의 확정가라고 볼 수 있어요. 대략 몇 집으로 세야 될까요? 네, 좌하기 같은 경우에는 흑이 네, 잡힌 것만 하더라도 19집이고요. 네. 흑이 이쪽을 하나를 따냈기 때문에 이곳은 두 집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20, 26에 네, 경계선을 이렇게 본다면 35집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백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네, 나머지는 사실 두터움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당장 네. 집으로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전투가 일단락이 됐는데 어느 정도 또 이쪽에서 집을 꽤 많이 마련을 했고요. 이곳도 잡으면서 집이 10집 정도 생겼습니다. 흑은 큰 집은 없지만 도처에 많은 집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이 덤 정도의 느낌이고요. 그렇다면 이곳과 이곳, 그리고 이곳이 좀 비슷하고요. 이곳과 이곳. 네, 하지만 중앙 쪽에 백돌이 넓은 만큼 흙이 확실히 편한 형세네요.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지금도 백은 중앙 쪽을 씌우면서 이제는 그만 연결을 하고 뒤로 돌아가 줬으면 하는 마음일 것 같은데 조혜연 선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 보이네요. 네, 조현 선수가 아파서일까요? 좀 바둑을 서두르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못 싸울 게 없다고 판단을 했겠고요. 끊어가면서 계속해서 주도권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투는 흙이 200돌과 이 100돌을 양분을 하면서 흙은 하나만 돌보면 되고요. 백은 양쪽 다 연결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흙이 편한 전투네요. 이제는 흑도 연결이 불가피하고요. 지금 흙이 이쪽을 끼워가는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돌파를 네. 하면 이쪽을 늘고요. 이렇게 호구를 쳐서 찌르면 그냥 다 막아두고요. 네, 찌르면은 네. 다 막았을 때 백이 탈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잡더라도 이으면 한 집이긴 한데 이곳에서 한 집 난다고 이 백돌이 사는 게 아니거든요. 정녕 그 수단이 통하는 건가요? 네. 그냥 이어두었네요. 그곳을 끼우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는데 네.
이것도 흙이 못 싸울 이유는 없지만 끼웠더라면 거의 바둑이 끝나는 느낌이었거든요. 강력한 한 방을 보여줄 수 있었던 상황에서 백은 둘 다 탈출엔 성공을 했습니다. 그곳이 또 흙의 즐거움이네요. 이 백도를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백은 이런 식이나 아니면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교환 자체가 흙이 또 이득을 받죠. 백의 모양을 많이 눌러놨고요. 이제 우변 쪽과 연결이 되면서 백은 중앙만 잘 챙기면 약한 돌은 없습니다. 네, 백은 중앙 쪽을 둔다면 이 대만은 좀 연결을 할 수가 있긴 하지만 네, 네, 지금 지배 형태를 봤을 때 이 모양과 이 모양의 대결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백이 형세를 장담을 할 수가 없죠. 중앙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이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조혜연 선수도 마지막에 나를자 씌운 곳 이제는 생전에서 냈던 화가 많이 누그러져 보입니다. 네, 조현 선수도 확실히 형세가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자, 그렇다면 백은 우하귀 우변 쪽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요. 깊게 침투합니다. 네, 당연한 승부수죠. 이 돌이 없을 때 흙이 이쪽을 붙이게 된다면 백은 이쪽을 치받고 네, 젖힌다든지 해서 받아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돌이 놓여졌을 때 이 흙집은 거의 30집에 육박해요. 네, 그래서 백도 어쩔 수 없이 승부수를 네. 띄운 겁니다. 자, 흑도 물러서지 않네요. 연결을 시켜주질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우변 쪽에서 접전을 예고하는 두 수입니다. 백도 보통의 경우라면 이곳을 치받고요. 이쪽을 젖히는 교환까지는 해야 됩니다. 네, 반대로 흙이 이쪽이나 이곳에 돌이 오는 날에는 선수로 귀 쪽을 당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백은 확실하게 이쪽에서 삶을 확보해 두어야 이런 것들을 선수로 안 당할 수가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해두지 않은 이유는 역시 지금 싸우고 있는 곳에 영향이 갈까 봐 그런 걸까요? 네, 백은 이쪽에 흙이 두터워진다면 이 백도를 탈출할 때 피해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교환을 못하는 것 같네요. 자, 우변도 생략을 하고 또 우하귀도 빵따냄까지 주면서 변화를 꾀하고 있는 박태희 선수. 이 정도면 박태희의 흔들기라고 봐도 될까요? 네, 지금은 확실히 흔들기고요. 네. 단순하게 진행이 되면 이 백돌이 넓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에서 오히려 흙이 발언권이 있기 때문에 아마 평범하게 진행이 돼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승부수를 날린 상황입니다.
이제 우하기에서 흙 굳힘에 활용하면서 둘 수 있는 교환은 다 했습니다. 네, 백은 보통의 경우라면 아까 이곳을 붙이고요. 이곳을 늘고 호구로 막은 다음에 이렇게 날일자로 나가는 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흙이 이런 쪽으로 씌웠을 때 이 백돌이 신경이 쓰여서 이 진행을 선택을 못하고 이 안쪽에서 사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하지만 이 104점은 바로 탄력을 갖고 있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네, 지금은 단순하게 이쪽으로 호구를 네. 치는 것은 흙이 들여다봐서 이러고 막았을 때 어차피 백은 이쪽 방향으로 탈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진행은 백이 선택을 할 리가 없고요. 그렇다면 백의 버팀은 이렇게 호구를 치는 버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 네, 그 자리가 굉장히 아픈 자리입니다. 백이 이런 식이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다면 흙이 날일자를 두어서 이쪽으로 밀었을 때 이곳과 이곳이 맞보기가 되죠. 네. 네, 백은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자체로 우변의 모양은 좀 무너졌습니다. 아, 네, 나중에 이쪽을 붙임당하는 게 굉장히 괴롭습니다. 백이 바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앙, 우하귀, 우변까지 살펴보고 돌봐야 되는 돌들이 많고요. 반면에 흙은 아까부터 계속 중앙 쪽의 흙돌만 신경을 쓰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태희 선수가 바쁠 수밖에 없는데요. 네, 흙은 이제는 중앙 쪽에서 두터움을 얻고요. 네. 그리고 우상 쪽을 차지만 한다면 네, 이러면은 집으로도 흙이 안 나쁘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런 쪽에 짚어갔을 때 이 백돌이 못 살아있다는 것이 백이 괴롭네요. 지금 백이 우하기로 쭉 늘어서 산다면 우변 일대와 우하기도 많이 깬 건데 흙은 우상기로 다 만회가 된다고 하신 거죠? 네, 백이 이쪽을 늘고 네. 흙이 중앙을 끊었을 때 여기서 흙이 선수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네, 아마 이쪽을 끊고 백은 사는 뭐 이런 진행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이후에 이쪽을 붙이면서 흙이 선수로 우상 쪽을 차지를 하고 그리고 먼저 하변을 둘 수가 있다는 게 하변을 강력하게 둔다면 이런 식으로 두고요. 아니면은 단순하게 벌리기만 하더라도 흙이 두는 순간에 거의 이쪽에서 추무집이 납니다. 중앙 백대마가 걸려 있어서 하변에 침투하는 건 상상할 수가 없겠네요. 네, 백이 하변을 깨는 것은 쉽지가 않고요. 좀 네. 깎는 정도로 마무리가 될 텐데 아까 이 모양과 이 모양의 대결이고 그리고 우상까지 흙이 차지를 한 만큼 아, 네, 이거는 백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이 바둑 초반부터 돌들이 다 갈라지면서 지금까지도 두 선수 정신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아, 네. 그 들여다본 것은 약간 악수의 의미가 있네요. 그냥 끊었더라면 네, 백이 이쪽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 교환이 있음으로써 백이 받더라도 네, 이쪽에 단수 치는 것이 선수로 듣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쪽을 넘어가더라도 네, 이곳은 교환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단수를 쳤을 때 백은 살아 있거든요. 이미 살아있기 때문에 듣는 게 없는 거네요. 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백이 이쪽을 쳐주지 않고 이쪽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흑이 약간 손해를 봤습니다. 그럼에도 느려 보이지만 시원하게 빵 따냄을 하면서 모양을 정리합니다. 네, 이렇게 두더라도 흑이 약간이라도 편한 것 같네요. 자, 그럼 우변과 우하기는 해결이 됐고 이제 귀중한 선수를 백이 손에 얻었는데요. 중앙을 지켜둡니다. 하변을 갔더라도 결국 중앙 쪽에 괴롭힘을 당하면 그곳에 흙집도 꽤 나겠죠. 네, 이제는 흑이 이곳이 빵따냄이 생긴 만큼 단순하게 두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잡으러 가는 진행을 선택을 할 것 같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도 중앙 쪽을 돌봤고요. 아, 네, 지금 이쪽에 치받는 것도 약간 맛이 나쁩니다. 백이 이어서 받는 것은 네, 이 백이 완벽하게 살아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서두르지 않고 마지막 큰 자리 흑이 차지했습니다. 박태희 선수 깊게 들어오는데요. 네, 그곳은 선수 교환이고요. 안 받는다면 이쪽을 끊겼을 때 이쪽과 이쪽 둘 다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흑은 받아둬야 하고요. 네, 보통의 경우라면 이렇게 다가오는 것은 이런 식으로 붙이는 수가 있어서 이렇게 다가오는 수를 좀 꺼리기 마련인데 네.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요. 네, 흑이 좀 강력하게 이런 식으로 단수를 치고 막아갔을 때 이 백돌이 못 살아있는 것이 백의 입장에서는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하변 한 점 잡을 수 있냐는 거죠. 네, 그 한 점을 잡기도 만만치가 않고요. 네. 네, 이제는 이쪽에 흑이 돌이 놓이면서 이 백대마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곳을 치받고 이렇게 파워를 한다면 이 백돌이 네, 못 사는 것 같아요. 지금 흑이 치받았을 때 그런 백이 6점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건가요? 네, 이곳을 치받았을 때 정수는 네, 이것은 못 살리고요. 네. 네, 백이 이쪽에서 받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또 이쪽으로 받더라도 흑이 네, 이렇게 끊었을 때 나중에 이곳까지 단수를 치면 이렇게 또 단수를 치면서 이 돌까지 잡혀야 되거든요. 많이 떨어지네요.
네, 그래도 박태희 선수가 집으로는 많이 따라왔네요. 네, 하지만 그곳이 흙은 발견을 했을까요? 네, 조혜연 선수는 알고 있을 테고요. 네. 보통의 경우라면 이쪽을 잇고 흙이 잡으러 갔을 때 이곳을 찝는 것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곳에 흙에 돌이 있음으로써 뒤로 밀고 들어가는 수가 성립을 해요. 밀더라도 밀면 한 칸을 뛰는 것은 이쪽을 끼워서 네, 단수를 치고 네, 빠지고 뒤에서 메우게 된다면 이것은 흙이 수상전이 빠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찝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네. 그곳을 두었을 때 백이 사는 수가 없습니다. 궁도는 한눈에 보면 참 넓어 보이는데 네, 궁도는 네. 넓지만 네, 이곳을 찝고 단수를 치고 끊는 형태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곳이나 이곳의 수가 성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치중 가서 잡히고요. 맛보기가 되네요. 네, 이쪽을 두는 것도 막혀서 이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박태희 선수도 느낌 왔겠네요. 네, 박태희 선수도 지금은 잡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잡히는 걸 사전에 확인을 했었더라도 6점을 버려서는 도저히 승부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살렸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백은 6점을 잡힌다면 개가가 좀 힘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살리면서 네, 백이 혹시 사는 수가 있는지를 찾아봤을 텐데 주변에 흙돌이 너무 두텁네요. 백도 일반적으로 궁도를 늘리거나 하지 않고 흙의 약점을 노릴 수 있는 곳을 찔러 보는데요. 네, 지금은 흙이 뒤쪽으로 받아서 별다른 수가 네. 없겠습니다. 그 전부터 흑의 승리가 결정적이었지만 이렇게 큰 대마를 잡고 나면 더 기분 좋은 승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전 대국에서 이런 대마를 잡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대마를 잡고 나면 약간 기분이 좋긴 하죠. 말씀드렸던 대로 그곳에 먼저 치중을 하면서 양쪽을 백이 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두 집 어렵습니다. 네, 결정적인 한 수네요. 백은 살 수 없는 걸 확인한 뒤에 돌을 걷었습니다. 조혜연 선수 대마를 잡고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포항 포스코 캠텍이 다시 한번 1라운드에 이어서 3대0 승리를 거둡니다. 네, 3국은 저희가 처음에 기보를 봤을 때 이건 도대체 무슨 바둑이냐 했을 정도로 정말 난해했는데요. 네, 초반에 패가 벌어지면서 그때부터 접전이 시작이 됐고요. 끝까지 네. 전투가 벌어지면서 조혜연 선수가 네,
마지막까지 승기를 놓지 않고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매섭게 휘몰아치는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인제 투어로 진행이 됐는데 인제 선수들이 힘을 못 내서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네, 응원이 힘이 아니라 약간 부담으로 작용을 했네요. 네, 포항 포스코 캠텍은 이번 경기도 승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1위를 지킬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전적 4승 1패가 됐고 인제 하늘내리는 반대로 1승 4패로 머무르게 됐습니다. 자, 이제 5라운드 3경기 예고해드리겠습니다. 경기 후반 건설과 여수 거북선의 대결, 역시 상위권 팀의 대결. 3승 2패와 4승 1패로 나눠지게 될 텐데요. 눈여겨볼 경기가 있습니다. 김윤영 선수와 김다영 선수, 또 오래된 라이벌인 박지원 선수와 이슬아 선수인데요. 어떨까요? 네, 두 경기 다 모두 빅매치고요. 네. 특히 박지현 선수와 이슬아 선수의 대결이 정말 치열할 것 같네요. 네, 두 기사 모두 전투적인 성향을 띠고 있어서 네. 대국 내내 어느 선수가 전투에서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바둑이 기울기가 다를 것 같기 때문에 그 바둑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저번 시즌 중하위권 팀이었던 이 두 팀이 만나게 됐습니다. 기분 좋은 출발을 보이면서 내일도 상위권의 팀 이 경기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